제가 참 이재명 대표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살면서 죄 짓고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평생 우리가 산다라고 해도 몇 번을 환생해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만큼 범죄 혐의가 많기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다 결국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미 일전에 은수미 전 시장도 구속이 되면서 정의 구현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누가 구속이 됐을까? 맞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몰이라고 있는 이화영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야, 진짜 이거 기사 제목만 봐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이 구속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이재명 대표는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우선 일단 이번에 구속이 됐던 범죄 혐의는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법인카드부터 시작해서 법인 차량 그리고 자기 측근이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무려 4억이라고 하는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구속이 됐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법원이 보기에도 소명이 됐다, 이 뜻인 것이죠. 검찰은 이화영 한 사람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전에 이화영의 뇌물수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던 측근인데요. 당시 법원은 이화영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주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이화영의 뇌물수수 혐의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쌍방울그룹의 부회장은 이번에 마찬가지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현 시점에서 이재명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혹시 내부자가 자기랑 관련되어 있는 측근이 딴 마음을 먹지는 않을까, 이게 이제 제일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이화영이가 구속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화영이는 범죄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이죠. 이미 검찰은 카드 내역 USB까지도 확보하고 있었던 거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는 USB를 보니까 LHY라고 하는 파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LHY가 누구겠습니까? 이화영이죠. 참 진짜 이화영이가 다양하게 법인카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병원 진료비, 호텔 숙박비, 거기에다가 자녀들은 또 법인카드로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그렇게 연간 5천만원, 매달 400만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썼던 것인데, 그 금액만 하더라도 놀랍게도 쌍방울 그룹의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 순위 3위를 차지할 정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사실상 이번에 이화영이를 구속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USB 아닙니까? 질문이 드는 거겠죠. 도대체 검찰이 그러면 저 USB를 어떻게 확보를 했을까? 답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쌍방울 내부 직원이 저 USB를 줬겠죠. 그런 점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 작년 11월 달에 법인카드 관련된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쌍방울 감사실 측이 카드를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반납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만큼이나 이재명 측이 자기들이 구속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만큼이나 이재명 측이 얼마나 평상시에 쌍방울을 무시했고 지 멋대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쌍방울 내부 직원이 저런 식으로 폭로하게 되고, 그리고 또 USB까지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쌍방울 논란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화영이가 구속됨에 따라 관련된 수사가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일단 최근에 이화영이가 사회이사를 맡기 직전에 고문까지도 맡았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쌍방울과 이화영 둘 사이의 인연은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3년 가까이 쌍방울과 연관이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경기 부지사 자리로 이화영이가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렇게 자리를 옮기고 난 뒤에 이화영이가 대북단체 아태협을 경기도에 추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태협 단체를 쌍방울이 후원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아태협, 쌍방울, 이재명 세 개 사이에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저 세 개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가 뭐냐?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연결고리는 바로 대북 사업입니다. 즉 쌍방울 측에서는 북한의 광물 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가로 이화영한테 법인카드와 뇌물 등을 줬다라는 것인데, 이 논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한 가지 단체가 또 있습니다. 바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요게 이제 이화영이가 설립했고 초반에 또 이사장까지 맡았던 민간단체입니다. 현재는 또 희한하게 이해찬이가 이 단체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2018년도에 이 단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광물 자원인데요. 그 시기에 마찬가지로 뭐가 진행이 됐냐? 바로 경기도랑 아태협이 주도했었던 대북교류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저 행사를 쌍방울에서 지원했다 보니까 뭔가 저 행사를 통해서 쌍방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아태협의 회장이었던 안부수입니다. 놀랍게도 안부수가 행사가 끝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사내 이사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이상한 것이겠죠. 나노스 회사의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대북단체 회장이 사내 이사로 들어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부수가 사내 이사로 영입됐던 그날 나노스가 광산개발업과 해외자원개발업 등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기에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또한 마찬가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북한 광물자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북한 현지 광산 방문을 추진하기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이화영이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던 그 시기에 이루어졌던 게 뭡니까? 쌍방울 계열사에서 아태협 회장이었던 안부수를 영입해서 광산 개발과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고 이화영이가 만들었던 동북아 평화 경제협회 또한 마찬가지로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검찰이 판단하기에 이화영이 받았던 법인카드가 뇌물이 되기 위해서는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보기에 이화영이가 줬다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의 광산 사업과 관련돼서 빠르게 진출하고 잘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해줬다. 이게 이제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화영이가 구속이 됐으니까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그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과 관련된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펼치는데 이화영이 혼자만을 보고 그거를 추진했겠습니까? 당연히 이화영이 뒤에 이재명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한테도 뭔가 줘야 되는 게 있겠죠. 그게 검찰이 보기에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것이죠. 이화영이가 구속됨에 따라 쌍방울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수사도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근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검찰은 최근에 성남FC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경찰이 판단했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수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을 둘러싸고 벌써 두 사람이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재명 본인 스스로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제발 좀 총선 직전까지는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님 중도 포기하기 없깁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셔가지고 총선 전까지 열심히 버티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